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이번에 압구정동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35층 규제를 전격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압구정동을 포함해서 한강변에 그 35층이 아니라 50층 그 이상의 고층의 아름다운 아파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서 또 압구정동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공간 전략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공간 전략을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 앞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시에서 개발되는 모든 개발 계획에 다 이 규정을, 이 계획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압구정동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노후화된 그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고, 뭐 재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 계획이 있을 텐데 모두 이 개발 계획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 계획을 제시했다. 1번 보행 일상권 도입, 2번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번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4번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 계획 대전환, 5번 지상철도 지하화, 6번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압구정동을 포함해서 이제 한강변에 적용되는 내용이 2번 그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2번 수변 중심 공간 재편과 그 압구정동에 적용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우선 주거,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계속 보시겠지만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특징을 보니까 그 주거,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뭐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지금까지 용도 지역지구라고 하죠. 뭐 상업지역, 업무지구, 뭐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경계라든가 그런 용도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같이 계속 보실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 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여기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조닝 굳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 도시계획 하는데 용도를 뭐 분리를 한다든가 용도 구분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욘드 조닝이라는 말은 그 예전에 적용됐던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용도를 넘어서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인 개념입니다. 자, 그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 체계이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하.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꼭 집어서 나왔습니다.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 기준 자체가 이제 삭제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50층 아니라 100층까지도 가능한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자, 좀 더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에서 서울 전역 61개 하천 잠재력 활용의 시민생활 중심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좋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나아가 수변 명소와 수변 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특히 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뭐 소하천, 4대 지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한강이 가장 큰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강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강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 특히 여의도, 압구정 이렇게 특정 지역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그 예전에 적용됐던 주거라든가 업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업무, 상업, 관광이 일체화된 도시 공간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하천 이런 개발 계획 그 분류 중에서도 가장 상위 그 분류인데요. 한강변을 그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크게 개발을 계획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실게요. 자,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 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자, 기본적으로 35층 높이 기준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층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제 고려하여서 창출을 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50층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이상 뭐 되는 지역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산 같은 경우는 한강맨션이죠. 그 68층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68층 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 올라가는 뭐 지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가 예전 아파트가 뭐 10층 내외라든가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성냥갑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그 높이를 높이면은 이게 35층뿐만이 아니고 50층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용적률이 늘어나다 보면은 옆으로도 똑같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층도 높고 그 최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그 아래 이렇게 깔려 있던 그 주거시설 아파트들이 높이가 올라가면 이렇게 홀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동간거리나 뭐 이런 쾌적성, 주거 쾌적성 이런 거는 상당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뭐 반면에 또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세대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업자 재건축 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개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수익성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튼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층수는 풀어주되 용적률은 그대로 예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통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감으로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홀쭉하게 되는데 그 용적률을 높이면은 다시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간 거리도 좁혀지고 그러면은 조망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경관을 해치고 또 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너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일전 용적률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은
그 건물 높이 제한은 없앴지만은 용적률을 뭐 이렇게 높이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따랐던 그 계획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층이 똑같이 나와 있죠. 뭐 20층이면 20층, 뭐 35층이면 35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뭐 낮은 뭐 10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30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20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50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성적 유연하게 건물 높이를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으로 봐도 상당히 느낌이 다르고 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렇게는 앞으로는 이렇게 개발이 아파트가 주거시설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및 초계인, 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욕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압구정동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진행 상황이 생기는 대로 저는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